신군부가 조작한 북풍. 신군부는 학생들의 가두 시위 소식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좋아, 각본대로 됐어. 이제는 학생들의 시위가 국가를 위기 상태에 빠뜨리고 있음을 대중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남았다. 방법은 의외로 쉬웠다. 냉전 시대였던 당시 반공은 여전히 마법의 주문으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신군부는 한 일본 언론에 부탁을 해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흘렸다. 일본 방위 쪽으로부터 북괴 특수 8군단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재 북한 내에서는 상당수의 친소 인물들이 부상하고 있고, 김일성은 최근 유고에서 소련의 브레츠네트와도 만났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보아 북괴의 침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이런 소식에 삼김씨가 모두 낚였으니 김영삼은 대변인을 통해 사실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마, 큰일이데이. 이걸 빌미로 계엄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김종필은 즉각 당직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으며, 전두환의 정보부에서 그런 정보가 흘러나왔다는 게 좀 찜찜하지만, 김대중은 5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 만일 북한이 무력에 의한 야욕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부터 선두에 서서 투쟁하겠습니다. 그러니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서 북한 측에 오판의 자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전선에서 의문의 총격전이 발발했다. 탕탕탕. 헐, 북괴가 도발했다. 언론은 휴전선 총격전을 신속히 보도했다. 뜨아! 하지만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후로 그 누구도 밝히려 하지도 않았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두환과 만나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북한이 학생 시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하니 남침의 시기가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징조는 없어요.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문의 총성이 있었지만 아무런 피해도 없었잖아요. 이후 위컴은 워싱턴에 이렇게 보고했다. 전두환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험을 강조하는 것은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전두환과 앙숙이었던 위컴이었지만 나중에는 전두환이 훈장을 달아주는 관계가 된다. 사실 신군부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당시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돌고 있었다. 5월 14일 일본 신문. 일본 국회의원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덩샤오핑 중국 주성은 북한의 남한 침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5월 14일 프랑스 르몽드 신문. 북한의 남침 가능성은 없다. 계엄령 철폐 시위. 신군부의 공안 정국에도 아랑곳 없이 5월 14일 서울에서는 21개 대학 7만여 명의 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하고 있었고, 지방에서도 11개 대학에서 3만여 명의 학생들이 가두로 진출했다. 비상계엄 해체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때 시위는 매우 격렬한 양상을 보였는데, 전국에서 경찰과 학생 총 286명이 부상당하고, 버스 2대가 파손되고, 경찰 버스 1대가 전소되고, 파출소 3군데가 파괴되었다. 격렬한 시위 현장의 사진이다. 헐, 학생놈들이 이렇게 과격해지다니?
같은 날 신민당 국회의원들도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다음 날인 5월 15일에는 재야 인사 134명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오늘의 난국은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비상계엄령의 장기화가 빚어낸 결과다. 현재 비상계엄령은 전적으로 집권층의 내부 사정에서 선포된 것으로, 이는 분명히 위법일 뿐만 아니라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어서 빨리 비상계엄령을 해체하기 바란다. 공화당 역시 같은 입장이었으니 계엄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월 20일 신민당과 협조하여 국회를 열겠어요. 그리하여 학생, 여야, 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엄령이 해제되면 서울에 주둔했던 군인들은 모두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잔뜩 버려놓았던 정권 찬탈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은 역적이 되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처지였으니 말이다. 계엄 해제는 절대로 안 돼.